결과적으로 암의 원인을 알면 암을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결코 무서워할 존재가 못 되며 항상 옆에 있는 친구 정도로 여기고 암 없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을 다스리면 될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6개월 안에 암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실제 이것을 통해서 암을 다스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수백 건의 임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을 알칼리성으로 중화 상쇄시키는 천연물을 인체에 적용하면은 실제로 초기나 중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암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4기나 말기일지라도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는 환자는 어렵지 않게 암이 다스려지는 것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통해서 암을 다스리고 있고요. 단 병원의 수술, 방사선, 항암을 하지 않는 환우의 그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음을 우리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가급적 이 프로그램을 하실 분들은 병원의 치료를 피하시거나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암은 90%가 전신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 말 기억하시죠? 자, 암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퍼져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암은 왼쪽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해서 왼쪽 다리를 타고 올라오면은 왼쪽 전립선이 있죠. 여자는 난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방, 폐를 통해서 갑상선을 지나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오는 길을 보면 암의 90%가 전신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립선, 난소, 위, 유방, 폐, 갑상선, 머리, 뇌까지 암이 동시에 이미 전신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장기의 이름을 따서 무슨 암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 국소적인 부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의 그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항상 뒷북만 치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이미 전신에 매복이 돼 있는데 그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그 종양을 발견하고 그 부분만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의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통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전신성인데 병원에서는 암이 전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이 성사가 되질 않아요. 저희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암은 한번 시작되면은 전신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은 암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들면 아까 그 전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병원에서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립선 부분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전립선과 위, 폐, 갑상선, 오른쪽 뇌에 이미 암은 퍼져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 전제해서도 안 돼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의 정의와 암이 들어오는 경로를 볼 때 암은 전신성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한다고 해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암을 수술하고 항암을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나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보통 7% 정도 치료율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재발 전이가 없이 간단하게 낫느냐, 그거는 사람의 체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체질, 그 다음에 나의 부모의 체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수술하고도 뭐 재발 전이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체질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질, 그분의 부모님들의 체질을 딱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암이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이 전신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을 이제 이 대체요법을 시행해 오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이론을 또 환자한테 적용을 하면서 또 배우고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너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산성이라고 하죠, 되게. 그래서 그 산성을 중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면 된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서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방법을 채용하고 있고 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그럴싸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론은 정확하게 맞지만 그거를 실제 암 환자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방법이 도리어 암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아무리 좋은 약제를 복용해도 면역을 높여서 산성이 몸을 알칼리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론처럼 몸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또 도리어 그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복용하는 그 약제들이 있잖아요. 보통 건강보조식품들인데 이러한 약제들이 암의 성장을 같이 도와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건강해진 만큼 암 종양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의 성장을 도와서 암 환우의 상태를 단기적으로는 암 환자가 되게 건강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암 종양까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상태가 악화되게 돼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그 제약 복용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암 환우는 일단은 암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소화 기능이나 그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환우 자신은 그걸 몰라요. 나 뭐 소화 잘 되고 대변 잘 보는데 뭐 피곤함도 별로 없는데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기에서는 이미 그 기능이 많이 바닥 수준에 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복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식사도 무조건 뭐 현미밥이다 뭐 야채다 해서 그런 것만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식사는 뭐냐? 소화가 잘 되는 걸 우선 위주로 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가장 좋은 식단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가 또 뭐냐면은 동물성을 절대 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히 병원에서도 그러죠. 뭐 항암 방사선 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 뭐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동물성 단백질이 암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생선, 해산물, 심지어 조개, 멸치, 계란, 마요네즈나 뭐 젓갈류 같은 거, 젓갈류가 들어간 김치까지도,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는요, 대부분이 농약이 많이 들어서 암 환자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추를 드시려고 하면은 농약을 전혀 안 친 직접 재배한 거는 드셔도 되지만은 시중에서 사는 고추는 대부분 문제가 있고, 제가 이렇게 시중에서 사보니까 순창 태양표 고추장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 회사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제품이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가장 암 환자들이 먹기에 그나마 안정권에 드는 제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중에서 구입하셔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밑반찬을 먹느냐, 그 다음에 뭐 물도 중요하고 소금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그런 식사 습관, 운동 습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부부 관계인데요. 암 환자들이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은 이게 저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부부 관계가 하고 싶은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부부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바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이제 부부관계는 철저히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암 없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처요법들이 있고 또 수많은 암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뭐 밤을 새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말 써지고 막 그러한 것들을 소개해가지고 딱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나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면은 완전히 믿고 그걸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의 불안감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화려한 경력,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 학력, 막 그 좋은 대학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뭐 닥터다, 뭐 박사다, 뭐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사구시죠. 어떤 방법이 나를 고칠 수 있나, 우리 가족을 고칠 수 있나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것도 뭐 내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꼭 좋은 거가 아니다. 너무 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싼 것들은 제약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암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약의 종류가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암이라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나의 부모와 나의 아내와 또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없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암이라는 것은 그 육체적인 먹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되게 또 강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 그러니까 묶인 것, 인간 관계에서 묶인 것, 또 하나님과에서 묶인 것, 그러한 것들 풀어야 된다. 그걸 풀므로써 이게 치료가 급격히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그 악한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암의 악질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암 없는 프로그램은 간단한데요. 제약 부분과 식이요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제약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뭐 심호흡, 발치기 그런 거, 빨리 걷기. 그다음에 3번째가 식이요법인데 식이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동물성 음식은 금한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도 철저하게 금한다. GMO도 금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되게 걱정스럽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어떤 것을 드시고 또 어떤 것을 드시면 안 되는지를 일일이 다 코치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것만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치병, 난치병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부분이 그 암 물질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헌팅턴 병이나 다운 증후군, 크론스 병, 레이노이드 증후군, 건선, 백반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병증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기꺼이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